왜 돈에 관한 책 수백 권을 읽어도 당신의 통장은 그대로일까요? 책 많이 읽으면 부자가 된다고? 아니요. 그냥 읽는다고 부자가 되진 않아요. 저는 수백 권을 읽고도 통장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돈 얘기하는 책이 정말 많죠. 부자가 되고 싶으면 책을 읽어라. 성공한 사람들은 다 독서한다. 독서가 최고의 투자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말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읽었습니다. 경제책, 자기계발서, 투자,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까지. 이 정도 읽었으면 나도 부자가 되겠지. 그렇게 믿으면서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나요? 읽을 땐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책을 덮으면 다시 제자리로, 통장도, 삶도. 그래서 너는 부자가 됐냐? 아니요, 저 아직 부자 못됐습니다. 그럼 책이 쓸모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 인생을 가장 크게 바꾼 게 바로 책이었거든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책을 읽는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대부분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장 중요한 한 단계를 빼먹습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갈립니다. 책으로 자기 개발 좀 해보겠다고 부지런히 많이 읽는데도 읽어도 제자리인 것 같은 분, 오늘 이 영상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왜 누구는 책으로 인생이 바뀌고 누구는 수백 권 읽고도 그대로인지, 왜 많이 읽어도 변화가 없는지, 두 번째, 부자들은 책을 어떻게 읽는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한 단계가 뭔지. 유튜브에 부자 되는 독서법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의 다 똑같이 시작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책을 엄청 많이 읽는다. 저도 그 말 믿고 1년에 100권 목표를 세웠습니다. 달력에 읽은 권수가 채워지면서 권수는 쌓이는데 제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비싼 동네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 동네에 살면 그냥 건강해질까요? 당연히 아니죠. 사실은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아프면 바로 병원도 가고, 동네가 아니라 돈의 여유가 진짜 이유인 거죠. 부자랑 독서도 똑같습니다. 부자들은 책을 많이 읽는다. 이건 맞아요. 근데 책을 많이 읽어서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돈과 시간에 여유가 있으니까 책을 읽을 여유까지 생긴 걸까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이 하루에 500쪽씩 읽는다고 유명하죠. 근데 그게 부자가 된 원인일까요? 아니면 부자라서 가능했던 결과일까요? 생각보다 그리 단순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많이 읽어야 돼라는 생각이 강해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깁니다. 읽기 중독. 책을 덮으면 오늘도 한 권 읽었다. 뿌듯하죠. 근데 그 뿌듯함이 진짜 변화를 슬쩍 대신해 버립니다. 헬스장 끊어놓고 등록했다 하는 것으로 안심하는 거랑 똑같아요. 등록만 한다고 살이 빠지나요? 아니죠. 이미 많이 읽는데 뭔가 안 남는다. 읽었는데 기록만 쌓인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읽는 방식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워렌 버핏한테 어떻게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요. 매일 500쪽씩 읽어라. 지식은 복리처럼 쌓인다. 근데 중요한 건 500쪽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복리처럼 쌓인다. 이 말입니다. 복리가 뭐냐면 눈덩이처럼 더 크게 계속 불어나는 거거든요. 버핏은 이걸 65년 동안 같은 방향으로 굴렸어요. 빨리 많이 읽은 게 아니라 방향과 꾸준함이 눈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찰리 먼거는 멘탈 모델이라는 말로 유명합니다. 말은 어려운데 뜻은 간단해요. 책에서 배운 걸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물리에서 배운 원리를 돈 굴리는 데 써먹고, 심리에서 배운 걸 사람 대하는 데 써먹고, 이런 식이죠. 실리콘밸리 투자자 네이벌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해요. 좋아하는 책을 찾아서 그 책을 사랑할 때까지 읽어라. 권수로 경쟁하지 말고 진짜 좋은 책 하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미국 연구자 토마스 콜린은 부자 177명을 5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조사했어요. 결과가 부자의 88%는 매일 30분 넘게 책을 읽는다. 근데 핵심은 88%가 아니라 매일입니다. 매일 이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때는 권수가 좀 제 자존심이었거든요. 앱에 읽은 책이 100권이 쌓이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연말에 올해 100권 읽었다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 숫자가 목표였던 거죠. 책이 목표가 아니라. 그런데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누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읽은 책 중에서 기억 남는 인상 깊은 구절이 뭐예요? 그 순간 저는 벙쪘습니다. 한 100권을 읽었는데 내 마음속에 새겨진 나를 바꾼 문장이 몇 개 없었던 거죠. 진짜 손에 꼽기도 힘들었어요. 그때 알았죠. 저는 책을 내 걸로 만든 게 아니라 읽었다는 기록만 모으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올해는 권수를 아예 세지 말자. 대신 한 권을 읽으면 딱 한 가지만 뽑자. 지금 당장에 삶에 써먹을 걸로. 신기하게도 숫자를 내려놓으니까 그제야 책이 일에, 돈에, 결정에 진짜로 닿기 시작했습니다. 읽은 양이 아니라 읽고 달라진 게 자산이더라고요. 문제는 책을 읽는 권수가 아니라 읽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부자처럼 읽는 방식을 바꿔서 이제 한번 이렇게 해보기로 해요. 바로 따라서 할 수 있는 3가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 권에 집착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문장 하나에 집착하기. 책에서 내 마음으로 움직이는 문장 하나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어디든 좋아요. 두 번째, 좋은 책은 다시 읽기. 책을 한 번에 다 흡수하는 건 AI나 가능하지 사람은 안 됩니다. 천재는 되겠죠? 근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찾은 한 문장을 며칠 뒤에 한번 다시 꺼내보면 그게 또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그럼 내 마음에 다가온 그 문장을 조금씩 나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결되면 다시 메모하기. 그렇게 연결된 문장들이 다른 책이나 경험이랑 이어지는 게 생길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기록을 또 남기는 겁니다. 어디든 좋습니다. 연결된 걸 기록하면 머리에 더 깊게 남거든요. 그렇게 확정되어 가는 거죠. 그럼 책을 많이 읽으면 안 된다는 거냐? 아니죠. 당연히 많이 읽는 게 좋죠. 몇 권을 읽었다 이런 목표를 하지 말고 내 걸 찾고 다시 읽고 연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깊이, 더 오래, 더 많이 읽게 돼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바뀌면 속도는 알아서 따라오니까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결론은 이겁니다. 읽은 책의 수가 아니라 책으로 담긴 우리 것의 수. 이렇게 읽으면 독서가 숫자 채우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 개발이 되고, 그게 쌓이면 그때부터 돈도 일도 결정도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대부분이 빼먹는다는 그 단계가 뭘까요? 바로 읽은 걸 내 삶에 직접 써보는 단계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요즘 내가 진짜 풀고 싶은 고민 딱 하나만 정하세요. 돈이든 일이든 관계든, 그리고 그 고민에 관련된 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책을 처음부터 다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목차만 딱 펼친 다음에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내가 진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면 찾아질 겁니다. 그리고 딱 그 부분만 꼭 집어서 읽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읽은 걸 그냥 두지 말고 내 생각으로 한번 정리해보세요. 그리고 그 정리된 생각을 글로 한번 써보시고 그걸 실제로 실행해보는 거예요. 생각만으로는 우리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읽고 나서 꼭 실천하는 독서를 하세요. 그게 100권을 이기는 단 한 문장의 독서. 이제 막 책을 읽으려는 분들, 권수 목표 같은 거 없어도 돼요. 제대로 된 한 권,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지금도 꾸준히 읽고 계신 분들,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남들과는 다른 겁니다. 방향만 잘 바꾸면 됩니다. 우리는 권수를 자랑하지 말고 읽은 게 내 삶에 닿도록 같이 읽어가며 같이 부자가 돼보시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권수 강박을 내려놓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